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무려 50%를 넘어섰다. 미분양이 발생하면 금융권이 큰일 날 수 있겠구나. 흔들리는 거네요. 새마을금고도 PF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새마을금고하면 은행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일반 은행이 아니에요.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정부가 지금 걱정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경제, 금융권의 뇌관이 터지지 않을까. 네,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도 이거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무려 50%를 넘어섰다. 야,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이게 결국 부동산 시장하고 맞물리는 거죠. 우리 PF 대출이 뭐냐, 이제 개념부터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네. 자, 건설사들이 자기 돈으로 짓지 않습니다. 이게 참 네. 땅 짓고 헤엄치기라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땅은 처음에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걸 브릿지론이라고 하거든요. 브릿지론을 받아서 땅을 사고요. 네. 이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분양을 해야 되는데 PF 대출을 또 받습니다.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아서 좀 금리는 좀 높죠. 그러더라도 분양이 잘 되면 그렇죠. 그 돈을 받아서 짓고 다 상환하고 돈이 남으니까 내 돈 안 들이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 금융권 회사들도 왜 PF 대출을 하느냐? 이거는 우리 담보대출하고 달라요. 담보대출은 뭐 건저당을 잡잖아요. 네. 뭔가 안전장치를 하는데 PF 대출은 프로젝트에다 거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PF 대출을 일으켜도 잘못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처벌받진 않아요. 책임지진 않아. 프로젝트니까. 그러니까 리스크는 큰데 돈을 잘 벌지. 금리가 높으니까. 그러면 자,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무슨 미분양이 생겨. 최근 한 2015년에서 2021년만 하더라도 완판이잖아요. 분양만 하면 그냥 완판이야. 그냥 지방도 완판. 서울은 그냥 뭐 몇백 대 1 기본 나오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대출만 해주면 그냥 안전하게 보장도 되면서 돈 회수하고 금리 대출 이자도 많이 받고 너무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미분양이 늘어나잖아요. 자,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뭐냐면 미분양이 늘어나면 자금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악성 미분양이 남아버리게 되면 건설, 자, PF 대출을 해준 금융사 입장에서는 야, 이걸 어떻게 회수하지? 그 부동산을 뭔가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분양이 안 되니까 땡 처리를 한다든지 땡 처리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미분양이 늘어나는 만큼 PF 대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마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건설회사들도 그렇고요. 금융회사들도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수면 아래에서 그 오리처럼 완전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땡처리. 야, 우리 100억짜리인데 40억에 좀 가지고 가죠. 50억에 가지고 가죠. 이런 현상들이 생겨서 저는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버틸 때까지는 버텨보거든요. 막 자구 노력을 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진짜 이게 뻥뻥뻥뻥 터질 수도 있어서 저는 이게 가장 뇌관이다. 진짜 그냥 집값 좀 떨어지고 이자 좀 못 내서 우리 뭐 국민들이 힘들고 집주인들이 힘들고 이런 문제보다도 정부가 지금 걱정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경제, 금융권의 뇌관이 터지지 않을까. 그래서 미분양 시장도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건설회사를 위해서 뭐 우리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미분양을 개입할까 말까 지금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금융으로 불똥이 튀게 되면은요. 건설회사 부도되면 뭐 하청업체들도 난리 나죠. 금융회사들이 부도가 나면 미국 보듯이 초강대국 미국도 은행 하나 파산이 되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보다 더 취약하단 말이에요. 만에 하나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새마을금고 얘기 나오는 것도 새마을금고도 PF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이게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PF 대출을 많이 하지 않아요. 주로 증권사들, 이금융권들, 저축은행, 맞아요.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많이 합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가는데 새마을금고가 최근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대구가 미분양의 무덤이잖아요. 아, 맞아요. 전국의 미분양을 한 25% 정도를 지금 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대구 새마을금고에서 뭐 다인건설이라고 있어요. 오피스텔을 짓는데 새마을금고 10곳이 물렸어요. 10곳이 물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PF 연체액만 PF가 연체액이 한 달 만에 500억. 한 달 만에? 네. 9천억 추가 연체 발생.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야, 위험해. 적립금, 적립충당금이라고 하거든요. 적립충당금을 올려야 돼. 라고 얘기를 나오니까 이제 뱅크런,
새마을금고에 돈을 넣어두신 분들이 야, 새마을금고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어. 돈을 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워요. 돈 빼는 거. 그러니까요. 뱅크런. 그러니까 최근에 더 무서운 게 은행들도 긴장해야 돼요. 예전같이 통장 가지고 도장 가지고 은행에 줄 서서 돈 찾을 때 같으면 은행 문 닫아버리면 돼요. 나 오늘 못 줘. 야 기다려봐. 워워 이러면 안 돼. 요즘 스마트 뱅킹 하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러니까 미국도 실리콘밸리 미국도 뱅크가 결국에는 이게 스마트 뱅킹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그냥 뱅킹으로 다 빼버려요. 예전에 줄 서서 문 닫으면 되는데 막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우리가 새마을금고하면 은행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일반 은행이 아니에요. 우리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 네.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잖아요.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예금 들면 다 보호되는 거 아니야? 예. 라고 하는데 예.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이 되는 업종은 뭐 쉽게 말하면 은행, 증권사, 네. 보험사가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는 아니에요. 새마을금고는 따로 있어요. 새마을금고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연쇄다발로 터져버리면 아무리 새마을금고 중앙회라도 돈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적립금을 야 올려야 돼, 더 늘려야 돼라고 하는 게 지금 불안하니까 야 우리가 돈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뱅크런 생기면 돈을 줘야 되니까.라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야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소문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적립금액을 올리게 되면 결국 그 돈이 또 어디로 갈까요? 또 이게 뭐 돈을 더 예금자 또 보험을 가입하고 또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또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문제가 빵빵빵빵 터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새마을금고 이야기 나오는 게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새마을금고만이 문제냐? 새마을금고만이 문제가 아니죠. 새마을금고가 이렇다는 얘기는 다른 증권사나 다른 보험사들도 다 물린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겁나는데 요즘에 이제 건설사를 보면 그 중소건설사들 뿐이 아니고 중견건설사가 그 폐업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맞습니다. 있다. 뭐 9년 만에 가장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더 많아질 겁니다. 아이고 어떡해. 더 많아져요. 왜? 우리가 만약에 우리라고 생각하더라도요. 어려워요. 네. 수입이 줄어들고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그만두거나 어떤 일이 잘못됐어요. 그럼 바로 파산이 오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버텨보잖아요. 마이너스 대출도 받고 빌릴 수 있는데 좀 빌려보고 지출도 줄여보고 어떻게든 버텨보다가 안 되면 6개월, 1년, 2년이 지나서 우리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자, 건설회사들, 금융권들도 지금 자구 노력을 하고 있어요. 땡처리 하고 있고요. 뭐 100억짜리 뭐 60억에도 팔고 50억에도 팔고 최근에 그런 매물들이 나오더라고요. 얼마에 해줄래? 뭐 이런 나오는데 자구 노력도 하고 뭐 자산이 있으면 매각도 하고 매각이 잘 안 되겠지만 노력을 하는데 금융 비용은 계속 늘어나죠. 금융 비용은 또 늘어나잖아요. 결국에는 버티다가 못해서 이제 부도가 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씩 징조는 있는데 6개월, 1년, 2년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저는 중견 건설사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사들도 안전할 수는 없다. 최근에 롯데건설도 대기업이니까 버틴 거거든요.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그룹한테서 롯데그룹에서 2조 원인가 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기업들은 일단 버티긴 하겠지만 중견기업들, 중소건설사들은 어디 비빌 언덕이 없어요. 앞으로 빵빵빵 터질 거다. 우리 굉장히 긴장해야 되고요. 자, 이런 시공사, 뭐 시행사들 당연하고요. 부도가 나면 결국은 누가 책임지느냐? PF 대출해준 금융권들이 다 떠안게 되고 그 금융권에 돈을 맡긴 우리 예금자들 결국 부실이 생기게 되면 또 불똥이 그쪽으로 튀기 때문에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심각하죠. 원희룡 장관께서도 최근에 미분양 10만 호까지는 각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오는데 자, 따로가 아니고 붙여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미분양하면 뭐 미분양 많이 생기겠지. 뭐 건설회사들 어렵겠지. 부동산이 안 좋겠지가 아니라 미분양이 발생하면 금융권이 큰일 날 수 있겠구나. 흔들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 기준이 10만 호거든요. 10만 호. 근데 지금 최근에 원희룡 장관께서 10만 호 각오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 게 왜냐하면 자 1월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이 7만 5천 호 정도 되거든요. 와. 근데 국토부는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2월, 3월이. 10만 호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는 10만 호 가까이 온 거 아니야? 9만 호 넘은 거 아니야? 아직까지 발표는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심각하구나. 10만 호 정도 되면 이제 국토부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자구 노력이 먼저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하고 이제 청와대하고 약간 생각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청와대는 빨리 개입해라.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야, 빨리 조치가 필요해. 국토부는 조금 더 기다려도 돼. 건설회사들 자구 노력이 우선이야. 잘못하면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성급하게 또 이게 매입해주게 되면 그렇잖아요. 건설회사들이 맞아요. 자기 돈 벌려고 지었다가 미분양이 발생하는데 네. 그걸 도와주겠다고 또 우리 국민 세금으로 매입하게 되면 그것도 민간 건설사들 배불리는 결과가 아닐까. 네. 최근 서울의 수유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분양가를 대폭 낮춰서라도 그렇죠. 팔면 되잖아요. 그렇지. 분양가를 내리는 게 네, 우선이다. 내려야죠. 그래서 국토부 요구사항은 네. 분양가를 대폭 내려. 네. 자구 노력해. 네. 중도금 대출 무이자하고 옵션 공짜로 하고 네. 분양가도 10%가 아니라 더 내려. 니들 손해 봐도 되잖아. 니들은 그렇지. 물린 거잖아. 부도 위기니까 더 내려도 돼. 네. 그런 다음에 그걸 보고 우리가 지원을 결정하겠다라는 게 지금 국토부 아니 생각이에요. 옷값도 철질하면 그거 30% 뭐 할인하잖아요. 50% 할인하잖아요. 근데 지금 90%까지 할인하죠. 맞아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네. 건설사들도 해야 됩니다. 자기들도 자구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지금 머리를 맞대고 네. 건설사와 국토부가 머리를 맞대고요. 야, 우리 손해 많이 볼게. 마이너스 30% 정도 손해 볼 테니까 좀 도와줘. 네. 라고 하면 국토부에서 역세권에 진짜 좋은 미분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우리 세금을 투입해서 매입을 하더라도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 주택으로 역세권에 좋은 집을 저렴하게 사면 좋으니까 그런 거는 매입해도 되는데 저는 할인도 별로 안 해주고 뭐 분양가 대비 10% 정도 할인을 가지고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또 입지도 안 좋은 곳에 그럼 당연히 분양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양의 이유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네. 위치는 좋아요. 역세권에 아파트도 괜찮아. 브랜드도 좋고 분양가도 비싸지도 않아. 근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금리가 안 좋아서 미분양이 나는 건 우리가 실수요자들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 도전해 보셔도 좋은데 그게 아니야. 위치가 섬이야. 물론 남사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가지고 삼성이 발표를 하는 바람에 지금 뭐 물만한 고기가 됐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곳에 삼성이 발표 안 했으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제대로 개발이 되겠냐고요. 그런 미분양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도 그런 미분양은 신중하게 들어가야 되고 지원을 해준다면 매입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네. 지원을 해준다면 그런 거죠. 자구 노력을 30% 정도 하면 우리가 세제 혜택 그래요. 줄게. 취득세, 특히 지금 지방이 심각하니까 지방 미분양을 사면 할인을 많이 해주는 미분양을 사면 우리가 취득세 면제해 줄게. 5년간 양도세 면제해 줄게. 이 정도 혜택을 주는 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설사들 그동안 건설 경기 좋을 때, 돈 많이 부동산 벌었잖아요. 경기 좋을 때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지금 본인들도 희생을 해야지. 그 돈 다 어디 갔냐고. 글쎄 뭐. 그러니까 이럴 때 그 돈을 이렇게 좀 하면서 할인 또 해주고 사실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으니까 안 좋으면 손실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할인 분양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미국 은행을 시작으로 번지게 된 금융 위기의 불씨가 강 건너 불구경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도 좀 불안한데 저희가 불안하게 얘기를 했다고 너무 떨지 마시고요. 또 우리가 항상 위기에서 극복해내는 힘은 세계 최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렵더라도 우린 또 슬기롭게 극복을 해낼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저희가 같이 나누고 해결 방안을 찾아볼 테니까요. 저희 셀코TV 함께 해주시면서 같이 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